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홍재입니다. 유기물과 무기물, 그리고 유기화학과 무기화학, 대충은 알지만 알듯 말듯한 두 가지 내용에 대해 완벽히 구분해 보겠습니다. 슬픈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제가 고등학생이던 시절, 지금은 없어진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영풍문고에서 화학책이 무엇이 있을까 호기심에 둘러보던 중 이 그림과 같은 무기화학이라는 책을 발견했었습니다. 휴이라는 화학자의 무기화학 책인데, 흔히 전공책은 번역된 것을 읽으면 더 쉬울 것 같지만 휴이 무기화학 책은 전설적일 정도의 오묘한 번역으로 인해서 국문판이 훨씬 어렵습니다. 돌아가셔서 더 이상 개정되지도 않고요. 여튼 전 당시까지는 일반인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 등을 만드는 책인 줄 알고 당시로서는 고등학생인 저에게 매우 거금인 약 3, 4만 원을 내고 책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전 화학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도 갇혀있죠. 만약 원서였다면 제가 무기, 곧 웨폰으로 착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운명이 이런 것일까요? 화학이라는 학문을 세분화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대응되는 느낌인 유기화학과 무기화학이 떠오릅니다. 그 외에도 핵심 화학 분야로 여겨지는 물리화학, 분석화학, 생화학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세 분야는 이름만 봐도 뭘 하는지 느낌이 옵니다. 그리고 이 5분야에서 더욱 파생되는 수많은 세부 분야들은 다음과 같이 다채롭게 있습니다. 물론 이들 역시 이름만 봐도 무엇에 대해 연구하는지 알 수 있죠. 하지만 물질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대표적인 유기와 무기는 번역이 이상한 것인지 단어가 어려운 것인지 느낌이 잘 오지 않습니다. 사전을 먼저 보겠습니다. 일부만 가져왔지만 이들 말고도 유기와 무기는 여러 뜻이 있습니다. 전문 분야나 직업에 따라 같은 단어를 읽어도 다른 뜻을 떠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학에 관심 혹은 관련이 없는 사람이 유기라는 단어를 본다면 내다 버린다는 의미나 노쇠 그릇 정도가 자연스럽습니다. 무기 역시 전쟁이나 싸움에 사용되는 기구가 먼저 떠오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화학 전공자라면 유기화학과 무기화학을 의미하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유기라는 단어 뒤에 전미어를 바꿔 다른 세부 표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물질을 의미하는 유기물은 카페인이나 인슐린 등 탄소 화합물에 해당합니다. 물체를 뜻하는 유기체는 식물이나 동물,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들 모두를 의미하죠. 그리고 학문을 뜻하는 유기화학은 유기물과 유기체에 대한 공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기화학에서 생명체는 직접 다루지 않잖아 하고 질문하신다면 과거 초기의 유기화학은 생화학과 분리되지 않아서 유기물 그리고 유기체를 이루는 물질들 모두에 대한 화학이었습니다. 유기화학의 역사는 매우 깊습니다. 구석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릴 적 식물을 돌로 지디기고 물을 붓는 등 일종의 소꿉놀이를 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식물이나 동물의 정수를 뽑아내 치료나 화장, 세탁 등에 사용되던 모든 작업들이 유기화학의 시작입니다. 자연을 가만히 살펴보니 나무나 동물의 몸체나 모두 불에 태우면 똑같이 재가 남습니다. 같은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는 듯합니다. 또 과일이나 곡식, 고기 등을 먹고 사람은 성장하며 생존합니다. 동식물, 곧 유기체를 이루는 유기물은 인체를 이루는 데 사용할 수 있으니 생명을 갖는 것들을 구성하는 물질은 하나의 관련성이 있다. 이것이 유기화학의 시작과 발전이었습니다. 무기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세분화해 볼 수 있습니다. 소금, 즉 염화 소듐은 무기 물질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기 물질들이 모여 하나의 물체를 만들 수도 있겠죠. 바위, 암석, 흙 등이 가장 대표적인 무기체에 해당합니다. 혹시 화학을 이미 공부하신 분이라면 흙이나 암석에 뒤섞인 탄소가 있는데 이를 무기체라고 부를 수 있느냐? 저에게 질문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탄소만으로 이루어진 물질은 유기물이라 구분되지 않습니다. 역시나 무기물과 무기체의 종류와 원리, 반응을 공부한 학문이 무기화학이 되겠죠. 무기화학의 시작 역시 구석기 시대부터 이어집니다. 가장 유명한 예시는 알타미라 동굴벽화와 같은 선사시대의 그림들입니다. 단순히 목재를 태워 만들어진 숯검댕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굴벽화를 들여다보면 붉은색, 갈색, 노란색 등 몇 가지 특징적인 색상들이 보이죠. 각각 황화 비소, 산화 망가니즈, 산화 철과 같은 무기물 안료가 사용된 그림들입니다. 이후로도 무기물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합니다. 문명시대를 구분짓는 청동기나 철기 모두 무기물입니다. 현대사회 가장 중요한 반도체 물질들과 전자부품들 모두 무기물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주기율표를 놓고 보면 유기와 무기의 차이를 극단적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탄소에 대한 학문인 유기화학과 그 외 모든 물질에 대한 무기화학입니다. 결국 유기화학은 한마디로 탄소의 화학이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단순히 탄소의 화학이라 이야기하면 너무 과하게 간략된 것이고 실제로는 탄소가 골격을 이루는 물질들에 대한 화학입니다. 그런데 또 탄소만 있으면 유기화학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나 그래핀, 흑연과 같은 물질들은 무기물로 구분되며 이들에 대한 공부는 모두 무기화학입니다. 또 탄소가 있더라도 유기화학에 포함되지 않는 물질들도 있습니다. 유기체가 호흡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무기물입니다. 카바이드나 사이아나이드라는 탄소와 질소만으로 이루어진 물질, 그리고 탄산, 이 모든 물질들은 무기물에 해당합니다. 탄소가 골격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만 있어서 그런 것인가 생각하기에는 탄소 하나와 수소 4개로 이루어진 메테인은 유기물입니다. 유기물이 아닌 탄소화합물은 예외로 기억해두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무기화학은 무엇에 대한 것인가 명료하게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 유기화학을 제외한 모든 물질의 화학이라 이야기합니다. 앞서 봤던 주기율표를 떠올리면 좋겠죠. 지금도 간혹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유기와 무기는 마치 대응되는 개념으로 느껴집니다. 생명체에 대한 것과 무생물에 대한 것이라는 느낌으로 세피로트와 클리포트 혹은 물과 기름 같은 느낌 말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유기와 무기의 경계선은 생명을 기준으로 삼진 않습니다. 프리드리히 벨러라는 독일의 화학자는 무기물인 시아너 암모늄을 가열해서 유기물인 요소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당시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발견이었고 유기물과 무기물이 태생적인 구분 없이 같은 화학의 범위 안에서 변환된다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죠. 벨러의 발견은 기념우표로도 제작되었을 정도로 유기화학과 무기화학에서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이제는 유기와 무기는 분명한 교집합이 있습니다. 흔히 유기금속화학이라 불리는 연구 분야인데 탄소와 금속이 결합하고 또 분리되는 과정들을 이용해서 일반적으로 이뤄내기 힘든 반응들을 가능하도록 합니다. 정말 많은 분야에 사용되고 있지만 오른쪽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지구온난화 등에 관련된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다시금 연료의 형태인 메탄올로 바꾸는데 유기금속 화학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하나의 예시만으로도 얼마나 중요한 화학 분야인지 느끼실 수 있겠죠. 유기화학과 무기화학은 새롭고 어려운 미지의 영역만을 탐구하진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물질이며 물질은 화학으로 구성된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유기화합물과 무기화합물을 생산하고 판매하여 사용하는 것 역시 거대한 의미를 갖는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이 분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준이 있겠지만 수출 규모만을 봤을 때 전체 유기화합물 시장의 약 7.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38억 달러, 우리나라 돈 약 30조 원의 수출액에 해당합니다. 무기화합물의 경우에는 전 세계 수출 시장의 약 3.53%를 차지해서 42.6억 달러, 약 5.4조에 달합니다. 이 정보와 전체 수출액만을 본다면 유기물이 무기물에 비해 압도적인 생산량을 갖는 것 같지만 실제 생산량은 무기물이 몇 배는 많습니다. 황산이나 소금 등 저렴한 가격대로 거래되는 필수 물질이 많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나는 것뿐이지 두 분야 모두 산업시장에서의 위치가 아주 거대합니다. 정리하자면 유기는 생물, 무기는 무생물이라는 관점에서 시작되었고 이제 유기는 탄소의 연결과 화학, 무기는 그 외 모든 물질의 화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두 분야는 단절되어 있지 않아서 공통적인 영역에서 엄청난 발견들이 계속되고 있는 화학의 중요 분야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